네. 좋아요. 6.3절로 들어갈게요. 실제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에 네.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세팅, 다음 이제 데이터셋을 정의를 했고, 모델을 정의를 했고, 음, 마지막으로 실험용 세팅을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은 파라미터, 즉 하이퍼 파라미터부터 정의를 해야겠죠. 네, 첫 번째로 그 임베딩, 여기서 웨스트 클래스에서 사용되는 임베딩 기법으로는 스킵그램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제일 일반적으로 일반 그냥 임베딩에서 가장 무난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워드 투백 같은 모델에서 대표적으로 스킵그램을 사용해서 워드 임베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드 그리고 이 투백의 스킵그램, 모델의 대표적인 모델이 스킵그램이잖아요. 네, 워드 투백의 세 가지인가 두 가지 모델이 있었잖아요. 네, C4와 스킵그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데이터셋이 많다고 하면은 스킵그램이 더 이제 느리지만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도 거의 대부분 워드 임베딩 모델들은 다 최근까지도 스킵그램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네, 한 가지 특징은 이제 100디멘셔널 워드 임베딩을 사용을 합니다. 네, 즉 하이퍼 파라미터는 100이죠. 디멘션이 100개가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워드 디스트리뷰션 웨이트 알파는 0.2라고 줬는데요. 이게 네, 다시 상기를 해보자면은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첫째는 그 워드를 할당시켜 놓은 공간에서 음, 실제 수도 도큐먼트를 생성을 할 때 음, 이 그 도큐먼트에 그 연관되어 있는 그 키워드를 1-알파의 확률로 뽑고요. 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워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무작위로 랜덤하게 알파의 확률로 워드를 뽑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파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랜덤한 워드가 들어갈 확률이 높고 네, 알파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클래스에 릴레이티드 된 키워드만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게 세팅을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네, 두 번째는 수도 라벨을 할당을 할 때 음, 마찬가지로 알파에 해당할 때는 백그라운드 프로버빌리티를 다 이제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깔아주고 네, 1-알파에 해당하는 확률을 이제 그 타겟 그 클래스에다가 할당을 시켜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은 둘 다 알파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이제 불분명해지지만 음, 정보 이론으로 얘기하자면 엔트로피가 이제 낮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엔트로피가 높은 거죠. 굉장히 그냥 무질서하게 음, 대략적으로 평이한 난이도로 평이한 디스트리뷰션을 보이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고 네, 알파가 떨어질수록 굉장히 정보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가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치 오버피팅 하듯이 어떤 클래스에 너무 닫혀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므로써 이제 성능이 나빠질 수 있는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서는 그것을 일단 값을 0.2로 설정을 했고요. 네. 그 실험 결과에 이 알파 값에 대한 실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파를 뭐 변화를 줘서 알파. 물론 있습니다. 네. 그게 궁금하죠, 지금 사실. 여기 나오는 어, 하이퍼 파라미터 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전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군요. 역시 이게 그 좋은 논문들은 저렇게 궁금증을 다 얘기를 해줘야지 어셉이 되죠. 저런. 네, 예. 그래서 알파 값이 지금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알파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 컨셉으로 이 논문은 얘기를 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알파 값이 백그라운드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 알파 값이 높으면 결국은 클래스에 너무 스페시픽한
정보 말고 그렇지 않은 정보를 수용하겠다라는 네. 거고요. 알파 값이 작아지면은 알파 값이 높아지면은 실제 클래스 스페시픽한 정보만 놓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아, 이게 좋은 건 저도 아니라는 거죠. 헷갈리는데 사실 거꾸로입니다. 어, 알파가 높을수록 랜덤해지고요. 그렇죠. 알파가 알파가 높으면 낮을수록 이제 스페시픽해집니다. 그렇죠. 1-알파에 붙은 값이 뭐냐면 클래스 스페시픽한 정보거든요. 네. 1-알파 곱하기 클래스 스페시픽한 정보가 붙어 있는 거고 알파에 붙는 거는 백그라운드 정보가 붙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디에 우선 웨이트를 더 주냐면 백그라운드에 더 웨이트를 더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더 높다는 얘기는 조금 랜덤한 정보들이 많이 수용되는 어떻게 보면 노이즈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알파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평균에 좁혀지는 다시 말하면 클래스의 스페시픽한 정보들로 이제 문서들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그것을 0.2로 잡았고, 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실험이 나오지만 사실 0.2라는 값이 굉장히 뭐 특징적으로 중요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여기 초기 실제로 뭐 값이죠. 0.2로 하든 0.3으로 하든 심지어 뭐 0.7, 8 이렇게 줘도 성능 차이는 사실 뭐 별로 미비했고요. 어, 그냥 어쩌다 보니 실험을 해보니 최선값이 0.2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0.2라는 숫자는 그냥 제일 성능이 좋았던 값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다음은 이제 베타입니다. 베타는 넘버 오브 수도 도큐먼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수도 도큐먼트를 총 몇 개를 생성할 것이냐라는 것이고 물론 per 클래스별로 생성을 하겠죠. 그것을 500개로 잡았는데 이건 역시 뭐 그냥 정확도가 제일 높았던 값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베타가 너무 많으면은 학습 데이터가 너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속도의 측면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셋째는 이제 size of class specific vocabulary. 네, 클래스 스페시픽 보캐블러리라고 하는 것은 앞서 봤던 이 그 스페어리컬 공간 안에서 워드를 할당하고 이제 클래스에 해당하는 워드를 할당을 한 뒤에 이제 감마만큼 50개의 클래스 스페시픽 보캐블러리를 찾았었습니다. 네. 그게 그래서 그거잖아요. 이것을 50개로 음, 네, 그 탑 감마 아니에요? 탑 감마. 탑 감마가 네네네. 50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 왜 보캐브러리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그 책자가 있는 거고 거기에 단어들이 쭉 들어가는데 그 단어 개수가 50개라는 거죠. 네. 음, 그래서 탑 50개의 키워드를 뽑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셀프 트레이닝 스타핑 크리테리온 네, 델타가 주어지는데 네, 이거는 앞서 셀프 트레이닝에서 클래스를 매번 이터레이티브하게 새롭게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라벨링을 하고 음, 이 작업을 반복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음, 이때 라벨링한 그 데이터가 음, 라벨링이 바뀌는 게 음, 0.1, 10% 미만으로 음, 바뀌면은 스탑을 하겠다라고 음,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제 설정이 되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익히 보셨다시피 이제 프로포스드 프레임워크 웨스트 클래스는 뭐 어떠한 종류의 뉴럴 네트워크도 설정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two type of classification neural model CNN과 한을 이제 사용을 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네, CNN 모델에서는 윈도우 사이즈를 2, 3, 4, 5 네 가지를 병렬적으로 사용하고 피처 맵은 20개를 그 20디멘셔널 벡터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실험이 없습니다. 네. 아, 왜냐하면 실험이 기존에 그냥 없다고요? 잘 알려진 어, 그것을 아마 그대로 사용한 모양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뭐 GRU 한에서는 GRU를 사용했었죠. 그 GRU 안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는 이제 백디멘셔널 음, 아웃풋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forward GRU를 사용했네요. forward GRU. 네. 그럼 backward GRU라는 것도 있나 보죠? 어, 백워드라고는 안 하지만 보통 바이디렉셔널 GRU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그 중에 그냥 forward만 놓은 건가요? 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음, 지금 이 뒤쪽으로 잠시 와가지고 웨스트 클래스 한에서 제가 그림으로 네. 한의 오리지널 페이퍼에 있는 아키텍처를 들고 왔는데요. 음, 이 보시면은 화살표 바이디렉셔널로 그렇죠.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웨스트 클래스에서 비교를 할 때는 어, 바이디렉셔널이 아니라 예. 포워드 GRU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상하죠, 여기가. 예. 왜 forward GRU를 사용할까? 이게 질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얘기한 게 아까 forward GRU와 backward GRU 이 두 개를 같이 있는 게 bidirectional GRU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왜 아키텍처에서 왜 forward GRU만 사용하느냐? 이것도 좀 의문스러워요, 사실은. 네. 네. 보통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바이디렉셔널을 하면은 계산량이 두 배로 늘어나고 모델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음, 그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포워드 GRU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네.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좀 이제 웨스트 클래스의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이게 그 뭐 연구가 나쁜 게 아닌 게 네. 지금 한과 경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한 위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학습 프레임워크, 음, 즉 한이라는 건 모델 아키텍처고요. 음. 지금 웨스트 클래스가 새롭게 제안하는 거는 학습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이 경쟁 상대가 아닌 거죠. 그렇죠. 경쟁 상대는 아닌데,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 보면은, RNN, 다시 말하면 한이 잘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CNN보다도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거 forward GRU를 사용한 거, 요게 좀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왜 아키텍처가 한이라는 아키텍처는 바이디렉셔널 GRU로 지금 딱 되어 있는데 왜 포워드 GRU만 사용하냐라는 게 좀 의심스러운 거였죠. 네. 네. 그 부분도 아마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 일반적으로 뭐 항상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포워드만 사용했을 때보다 바이디렉셔널을 사용했을 때 정확도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데 일단은 포워드만 사용을 했고 근데 음, 아마 높은 확률로 이제 프리 트레이닝과 셀프 트레이닝을 할 때 이제 SGD를 사용을 했고 네. SGD는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 방법이죠.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이고 그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256을 사용을 했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배치 사이즈 256에다가 여기 이제 에버리지 도큐먼트 랭스 778이나 되는 이 네. 뉴욕 타임즈 데이터셋이 있고 배치 사이즈가 256이다. 그다음에 이 디멘셔널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고려했을 때 컴퓨터 성능의 문제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그랬을 법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받아들이면서 넘어가는 거죠. 근데 네, 의심스러운 거는 이렇게 딱딱 잡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네, 리뷰어라 그러면 이거 왜 사용했냐 이렇게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SGD의 약자는 스토케이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약자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뭐 얘기했지만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토케이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써서 네, 그 백프로파게이션을 쭉 하는 그런 부분들을 SGD로 쓴 거죠. 네, SGD는 너무 평이하게 평이한 그냥 거죠. 머신러닝 학습시킬 때 제일 기본이 되는 학습이라서 네, 뭐 약자도 그냥 약자로 썼고 음, 별 악유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웨스트 클래스의 세팅입니다. 네,
계속 언급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이제 디프런트 그 데이터셋. 네, 데이터셋에 대해서 세 가지 이제 시드 인포메이션 세 가지를 음,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로 라벨 서페이스 네임을 이용을 할 때는 그냥 위에 그 표에 나와 있었던 이 라벨 서페이스 네임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아규가 없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클래스 릴레이티브 키워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죠. 첫 번째는 매뉴얼리 추즈 3 키워드를 여기 음, 오른쪽 표와 같이 테이블 2와 같이 이렇게 저자들이 직접 정의를 했습니다. 어허, 네, 그리고 여기에는 클래스 네임은 절대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철칙이 존재를 했고요. 음, 이 키워드를 어떻게 뭐 찾아냈는가 이런 거는 뭐 그냥 그 저자들이 직접 매뉴얼리라고 했으니까 저자들이 직접 음, 제일 잘 되는 걸로 키워드를 뽑았을 걸로 예상이 음. 됩니다. 그, 그러니까 뭐 엑스퍼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우리가. 네, 예, 그 매뉴얼리 사람이 휴먼 엑스퍼트가 이제 키워드 리스트를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타당한지는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폴리틱스가 어떻게 그 키워드를 넣냐면 디마크러시, 릴리전, 리버럴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 디마크러시나 리버럴은 이해가 되는데 릴리전은 뭐예요? 이게 종교 아니에요? 릴리전? 네. 그게 정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저도 이게 해봐서 아는 음, 건데 에이지 뉴스나 그 음, 뉴욕 타임즈 같은 곳에서 네, 폴리틱스라고 하면은 음, 사실 정치 뉴스가 아니라 음, 그 월드와이드 글로벌 뉴스에 가깝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해본 것 중에 하나가 에이지 뉴스에다가 네, 이제 폴리틱스 데이터만 들고 와가지고 네, 그 TF-IDF처럼 핵심 키워드들을 토픽 모델링으로 핵심 키워드를 뽑아보면은 네, 이라크가 나옵니다. 네. 이 이라크. 데이터셋을 음, 모을 당시에 가장 핫했던 그 뉴스가 월드 뉴스가 이라크였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이라크나 중동 쪽 테러 관련 이야기들이 네, 여기 폴리틱스로 잡혀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릴리전이나 여기 밑에 있는 밀리터리 워 이런 음, 단어들이 네, 폴리틱스에 잡혀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이 데이터셋을 다른 지금 데이터셋에 그 다른 키워드 리스트를 썼다라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뉴욕 타임즈의 폴리틱스에는 디마크러시, 릴리전, 리버럴 이렇게 썼는데 에이지 뉴스에는 가버먼트, 밀리터리, 워 이렇게 다르게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심스러운 게 굉장히 저자가 좀 매뉴얼하게 그 실험의 결과를 좀 뭐 어떻게 극대화시키든 어찌됐든 간에 그런 비교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이 아니라 조금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폴리틱스를 그냥 하나로 그냥 표현하면 될 텐데 그거 가지고 위에도 쓰고 밑에도 쓰면 될 것 같은 생각인데 다르게 했거든요. 그 네, 그 부분은. 부분이 확실히 음, 뭐 물론 지금 시나리오 상에서는 이 전문가라고 하는 어떤 매뉴얼리하게 키워드를 세팅한 전문가가 네, 정말 이 뉴욕 타임즈 데이터셋과 에이진스 데이터셋에 최적화된 네, 키워드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으니 네, 뭐 가정상의 논리상의 에러는 없습니다만 음,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정말 딱 그 적절한 키워드를 뽑는 것은 사실 굉장한 능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신에 네, 이제 뒤에 한 가지 음, 이제 나오는 것이 또 이 페이퍼에서 실험을 굉장히 리치하게 좋은 많은 실험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 키워드 리스트를 매뉴얼하게 뽑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TF-IDF 기반으로 음, 음, 이제 최대 제일 유사한 음, 키워드들을 제일 이 클래스에 적절한 키워드를 음, 이제 매뉴얼리가 아니라 음. 어떤 공식에 따라서 키워드 분석에 따라서, 네, 키워드 분석에 따라서
뽑았을 때의 정확도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아주 타당해 보입니다. 리저너블해 보이고요. 네, 그 아까 거는 조금 제가 조금 과하게 표현한 거고 아까 네, 거요. 아까 거도 사실은 들여다 보면은 그 뉴욕 타임스라고 하는 그 집합하고 에이지 뉴스하고가 좀 다르고요. 사실은 예, 데이터셋이 다르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뉴욕 타임스에서는 하나 둘 셋 다섯 개의 클래스로 나눴고 에이지 뉴스는 네 개의 클래스로 나눴을 때 결국은 지금 공교롭게도 폴리틱스나 스포츠 그다음에 비즈니스 아트만 빼놓고는 다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아트하고 테크놀로지만.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비즈니스까지 해서 폴리틱스, 비즈니스, 스포츠는 동일한 건데 그 동일한 어떤 그 주제지만 실제 데이터셋을 들여다 보면은 거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문서들을 보고 전문가는 여기에서는 폴리틱스를 가버먼트, 밀리터리 워 이렇게 이게 제일 많아라고 이제 느꼈겠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일단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받아들이면 일단 될 것 같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전문가가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하고 그냥 네, 그렇게 넘어가야지 뭐 음, 여기서 아큐를 제기하기에는 음, 더 나은 방법이 사실 떠오르지 않기도 하고요. 음. 근데 적절하다. 음, 그리고 아예 말이 안 되는 단어들이 들어있는 건 아니라서 음, 적당히 리저너블하게 잘 설정을 했다 정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라벨드 도큐먼트를 주는 경우인데 이 네, 경우에는 지금 랜덤리 샘플 C 도큐먼트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세 가지 데이터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각각의 도큐먼트마다 그 라벨이 다 할당이 돼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저희는 환경을 세팅하기 위해서 그 라벨드 도큐먼트를 라벨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라벨 중에서 이제 C개만큼의 클래스별로 C개만큼의 도큐먼트를 랜덤하게 샘플하면은 라벨드 도큐먼트가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그 라벨드 도큐먼트를 사용할 것이고 어, 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데이터셋의 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는 C 10개 클래스별로 10개를 뽑았고 그래서 총 50개의 라벨드 데이터셋이 들어가고 에이지 뉴스랑 그다음에 옐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20개 하면 그 옐프에서는 40개가 되고 에이지 뉴스도 총 이제 클래스가 4개니까 40개가 되고 뉴욕 타임즈에서는 5개니까 50개가 돼서 전체적으로 뭐 썸을 맞췄다고도 할 수 있고 옐프 데이터가 좀 더 이제 이진 분류다 보니까 뭐 클래스를 조금 더 많이 줬다, 라벨 도큐먼트를 좀 더 많이 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랜덤리스에 대해서 이제 무작위로 했는데 너무 무작위로 잘 뽑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10번의 실험을 수행을 해서 이제 퍼포먼스를 계산을 했습니다. 네, 10회 반복을 했다는 얘기죠. 다큐멘트 셀렉션 프로세스를 10회 반복을 해서 네, 뽑았고 그래서 그때의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의 값을 가지고 성능을 보였다 네. 라는 거죠.